남미 페루 앞바다가 징글징글할 정도로 많은 빨간 점들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수많은 빨간 점들이 전부 중국 어선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탐욕스러운 해적들이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 남미 바다까지 내려와 약탈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집계를 보면 페루 인근 수역에 떠있는 선박 764척 가운데 페루 국적 선박은 239척에 불과하고 나머지 525척이 중국 선박으로 확인됐습니다. 페루의 바다 자원이 처참하게 약탈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남미 국가들은 중국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중국 불법 어선을 때려잡기 위한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확인되었으니 현재 구축되고 있는 중국 어선 포위망을 물밑에서 진짜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어선 박멸을 위해 한국이 그리고 있는 원대한 그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원양 어선이 약 2,700척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에서 위성 추적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제 항적을 추적해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6,500척이 넘는 중국 원양 어선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4,000척이 넘는 중국 불법 어선이 전 세계 바다를 헤집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불법 어선으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나라는 역시 우리나라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서해를 둘러싼 중국 불법 어선과의 전쟁이 끊이질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2012에서 16년까지는 매년 4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을 납포했었을 정도인데요. 납포 과정이 순탄했던 것도 아닙니다. 중국인들은 쇠파이프와 칼, 빈병을 들고 단속 나온 해경들에게 덤벼들었기에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안타까운 순직 사례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중국인 선장이 흉기를 휘두르다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두고 적반하장으로 한국에 항의하고 나섰었죠. 허나 한국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욱 강경한 대응 매뉴얼을 세우며 뻔뻔한 중국 어선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들이받거나 고의로 저항하는 경우 곧바로 공포탄 사격과 실탄 사격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아예 대응 매뉴얼에 박아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의 함포와 기관총을 갈겨버리기도 하며 중국 쪽의 한국은 진짜 쏜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한국에 잡히면 진짜 크게 잃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최근 5년여 동안 우리 이이지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납포된 중국 어선이 264척, 이들에게 부과된 담보금은 286억 원에 달합니다. 단속 한 번 걸리면 몇 년치 조업 이익이 한 방에 날아가는 수준의 금액을 물리면서 서해 조업 자체의 리스크를 키워 불법 어업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경 대응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최근 단속 영상만 보아도 중국 어선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요즘 중국 어선들은 선체 둘레에 쇠창살과 철조망을 세우는 식으로 아예 해경이 배에 올라타지 못하게 막는 쪽으로 저항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벽을 뚫고 해경이 탑승에 성공하면 예전처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끝까지 저항하는 대신 곧바로 항복하는 장면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이제는 한국이 진짜로 쏘는 이들이란 걸 학습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일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불법 어선 단속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경 해수부 통계에 따르면 서해에서 외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응한 건수가 2022년 2천여 건에서 2023년 4,268건으로 크게 뛰었고 2024년에도 4,0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해경의 단속 룰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중국 어선이 NLL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짧게 치고 빠지는 시도까지 전부 단속 대상에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선박자 동식별 장치를 끄고 들어오는 행위나 허가받은 총톤수를 속인 선박까지 전부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예전에는 애매해서 놓쳤던 케이스들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전보다 불법 어선이 더욱 설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동안 회색지대였던 영역까지 샅샅이 긁어내면서 단속망을 더 빽빽하게 만들었기에 나타난 형상이라 볼 수 있죠. 해양경찰청은 올해도 무관용 원칙을 공식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최근 5년간 264척을 납포하는 동안 구속된 선원만 80명이 넘고 담보금만 300억 가까이 부과되었습니다. 해경 측은 단 한 척의 불법 선박도 끝까지 추적해 우리 해역에서 쫓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말뿐인 경고가 아니라 실탄 사격과 고액 담보금, 구속 수사까지 실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이렇게 서해가 사실상 고위험 지역이 돼버리자 중국 어선들의 움직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 단속이 강해지며 서해에서 버티는 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도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북한, 러시아 해역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없게 되면서 중국 어선들은 결국 더 먼 바다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남미 앞바다에서 설치고 있는 중국 불법 어선들이죠. 미국과 유럽 언론은 이 상황을 두고 중국 어선 함대가 남미 연안을 포위했다고 표현했는데요. 중국 어선들이 주로 노리는 건 페루 앞바다의 대왕 오징어들입니다. 페루 수산업계에서는 중국 어선들의 야간 조업 이후 페루 어선들의 대왕 오징어 어획량이 2015년 대비 70% 가까이 줄었다는 통계를 내놓았으며 중국 불법 조업, 편법 조업 때문에 페루가 매년 8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추산했죠.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지만 페루의 노후화된 함대로 한국의 3배나 되는 해역을 전부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페루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해군 현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으니 아시다시피 한국이었죠. 지난해 페루 국영조선사 SIMA와 HD현대중공업이 선박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페루 해군을 위한 3,400톤급 다목적 호위함 한 척, 2,200톤급 원해경비함 한 척, 1,500톤급 상륙함 2척을 공동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페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올해 1월 착공식 이후 단 10개월 만에 첫 번째 호위함 건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차원이 다른 한국식 속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페루 해군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고 향후 호위함 5척, 원해경비함 3척, 상륙함 2척에 대한 후속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같은 두 회사가 잠수함 공동 설계 공동 생산을 위한 의향서까지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지를 밝히는 수준의 MOU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실제 개발 조건과 생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실무 협상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페루 해군 전력 대부분이 한국산 함정과 한국산 잠수함으로 구성되는 셈인데요. 그리고 이는 페루 앞바다에서 중국 불법 어선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데 있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해양 전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페루에 수출되는 3,400톤급 다목적 호위함은 디젤 가스터빈 복합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6,000해리에 달하는 항속거리를 갖춘 원해 작전 플랫폼입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이 주로 활동하는 원해로 직접 나가 장시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최신형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수백 함에 달하는 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직 발사대와 대함 미사일까지 탑재한 페루 해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함이 될 예정입니다. 이 호위함이 원해에서 감시 지휘 역할을 맡고 수집한 데이터를 원해경비함과 고속정에 공유하면 중국 어선이 빠져나갈 수 없는 포위망이 구축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페루가 가지게 될 필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해성 대함 미사일인데요. 한국 호위함과 패키지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성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80km 이상의 해수면을 스치듯 비행하는 초저고도 침투 방식을 가진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하푼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실제 성능 평가에서는 하푼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 성능은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진 실사격으로 전 세계가 확인했는데요. 콜롬비아 해군은 2019년 실사격 훈련에서 해성 미사일을 발사해 표적함을 한 방에 침몰시키는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23년에는 미 중남미 해군 연합훈련에서 해성 미사일을 발사해 60km가량 떨어져 있던 표적함을 정확하게 포착해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내버리는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준 순간이었죠. 필리핀 해군도 지난해 미 필리핀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한국에서 건조한 호위함인 호세리잘급을 몰고 참가해 해성 미사일 실사격을 선보였습니다. 미사일은 36km 떨어진 표적함의 후미를 정확하게 타격했고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더니 몇 분 지나지 않아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장면이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표적으로 사용한 선박이 다름 아닌 중국산 유조선이었기 때문이죠.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필리핀이 의도적으로 중국산을 골라 가라앉힌 것 아니냐는 분노가 폭발했고 일각에서는 이를 상징적 경고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긴장 국면에서 중국을 향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죠. 콜롬비아와 필리핀에 이어 페루까지 한국산 군함과 한국제 미사일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서태평양, 인도양, 남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중국 어선 킬러벨트가 한국 기술을 축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불법 어선은 어느 바다로 향하든 한국 무기의 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갈고 닦아온 한국의 조선 방산 능력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바다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방산의 확장은 중국 불법 어선이 발 디딜 틈을 하나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는 한 중국 어선이 도망칠 바다는 한 줌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